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뱃살은 몸의 균형을 깨뜨려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는 더욱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뱃살을 잘 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뱃살, 그 중에서도 성인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내장 지방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보고 확실하게 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먹은 것보다 사용한 에너지가 적으면 나머지 부분만큼 지방으로 전환되어 몸의 구석구석에 저장하기 때문에 몸이 불어나는 것이죠.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남는 에너지는 몸에 저장하는데 그 순서가 가장 먼저 간에 저장됩니다. 필요할 때 즉시 포도당으로 만들어 혈액 속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간에 꽉 저장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 근육에 저장합니다. 간과 근육에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했다가 뇌나 근육이 필요할 때 곧바로 포도당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죠. 근육이 많으면 당연히 에너지의 저장 능력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의사들은 운동을 강조하면서 특히 코어 근육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간과 근육의 에너지를 모두 저장하고 나서도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는 피부 바로 아래에 피하 지방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가슴에서부터 허벅지와 팔, 얼굴과 복부에 차곡차곡 쌓아놓죠. 이때부터 몸은 통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움직임이 불편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건강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피하 지방이 어느 정도 저장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내장 지방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장 지방이 건강을 공격하기 시작해 수많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내장 지방이 생기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영양이 넘치게 되면 이소성 지방이라고 해서 내장에만 쌓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따라 온 몸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방을 쌓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혈관에 지방이 많아지면 고지혈증, 간에 쌓이게 되면 지방간,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뇨병에서부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극히 해로운 성인병이 생겨 생명을 위협합니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 오랫동안 방치한 뇌와 심혈관 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라면 먹은 음식으로 인해 내장 지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많은 안정장치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안전장치는 바로 여러 가지 호르몬들입니다. 배가 부르면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말리고, 배가 고파지면 그렐린 호르몬이 나와서 식욕이 넘치게 합니다. 이 두 호르몬이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를 신체적인 위험 상황으로 판단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안 나오고 식욕을 부추기는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모드로 바뀝니다. 만약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면 렙틴 호르몬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저항성이 생겨서 식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과식하게 되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만성 탈수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뇌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만 마시면 되는데 음식으로 먹게 되면 에너지가 과잉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뇌는 수면 부족을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인식해서 그렐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달달한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탐하게 되는 등 빠르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싶게 만듭니다.
새벽 1시가 되면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야식에 대한 충동이 강해집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식탐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술입니다. 어쩌면 내장 지방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술을 독성 물질로 여겨서 간은 만사를 제쳐두고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지방 대사를 멈춰버립니다. 간이 일을 못하니 분해되지 않은 지방산들을 다시 중성지방으로 합성합니다. 이 중성지방이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되어 흔히 말하는 술배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영양학회에서 요구하는 영양소의 섭취 기준을 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6대 2대 2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탄수화물의 섭취 비중이 높고 단백질의 섭취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섭취 비율을 4대 4대 2, 즉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은 비율로 섭취해야 한다고 의사들은 권고합니다. 이미 뱃속에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으니 건강의 원천이 되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 중심의 식단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인스턴트 식품을 피해야 하며 고단백질 살코기와 달걀, 과일, 야채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가 좋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 호르몬은 식사 후 15분 이후에나 분비되기 시작하므로 식사는 천천히 15분 이상 하되 꼭꼭 씹어서 먹어야 과식을 줄이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식사량도 줄여야 되겠죠. 다음으로 적절한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늘립니다. 인슐린 민감도도 좋아져서 식사 후 인슐린 분비량도 적게 분비해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의 균형도 유지시켜줍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근력 운동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염증 반응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팔과 다리, 허리의 근육을 키우게 되면 뱃살이나 내장 지방이 사라집니다. 유산소 운동은 약간 숨이 찰 정도로 30분에서 1시간가량 하는데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밤이 되어서도 나온다면 식욕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풀어내야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되어 잠자는 시간에 내장 지방이 분해됩니다. 잠자기 전에 가벼운 근육 이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체조를 하고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어도 좋고 친구와 전화로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빠르지 않은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스트레스 지수를 61%나 감소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도 좋고요. 대신 어떠한 경우라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밤늦게 술을 마시거나 과식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는 더욱 안 좋은 내장 지방의 원인과 빼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내장 지방을 없앨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내장 지방은 몸속의 다른 지방과 달리 이러한 방법들만 잘 따라하면 가장 먼저 없어진다고 합니다. 요즘은 무엇 하나 잘 먹으면 또는 무엇 하나 잘하면 내장 지방이 없어진다는 정보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의학적 데이터가 있는 정부의 권고나 의사들의 조언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요 현상 없이 내장 지방을 빼는 것은 결국 본인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버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바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